자, 그러면 보면 이 우버라고 하는 회사는 사실은 택시를 공유해주는 IT 기업이에요. IT, 정보통신 회사인 거죠. 배달의 민족 이런 것들처럼 정보통신 회사가 이제 택시 회사랑 연결을 해가지고 뭐 만드냐면 스마트 택시, 자율주행 택시입니다. 자율주행 택시여서 이 자율주행 택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이용하게 되면 이 회사는 IT 회사인데 왜 수송 기술을 가져가던 거지? 이게 바로 여러분 산업의 벽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4차 산업혁명을 이루고 있는 이런 다양한 기술들이 바로 기존에 여기는 뭐 우산만 만드는 회사, 옷만 만드는 회사, 신발만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이 회사 안에서 다양한 제품들을 동시다발적으로 생산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특별히 어떤 개인의 요구에 맞춰서도 생산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기계들이 더 다양해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쌤이 몇 가지 이미지를 좀 보여주면서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바로 아까 쌤이 인터넷 검색을 해봤더니 우리 산업사회 공장의 모습을 잘 보여준 것 같아요. 1차 산업혁명 증기기관의 모습이고 2차 산업혁명 사람과 함께 일을 하지만 이제 전기에 의해서 움직인다. 이렇게 제품이 이동하면서 완성되는 거 컨베이어 벨트다. 대량 생산인 거다. 3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이제 기계가 더 들어오면서 자동화되었다. 자동화된 기계에 의해서 제품의 생산이 조금 더 촘촘해지고 사람과 함께 일하는 기계의 작업자의 모습. 4차 산업혁명 공장에 사람이 거의 없다. 무인 시스템으로 반영다. 그런 얘기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사람은 더 이상 힘들고 어렵고 단순 반복적인 작업은 하지 않고 그런 것들은 이렇게 기계 혹은 또 협동 로봇들이 병행을 하게 되고 사람과 함께 일을 하는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건 선생님 아까 얘기했죠. 개인의 노동이 기계가 대신했고 인류가 하던 일들을 대량 생산으로 바뀌었고 이렇게 컴퓨터가 사람이 판단하고 계산했던 것들을 컴퓨터가 여러 명이 해야 될 문제 해결을 이제 인공지능이 대신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개념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요거. 잘 보이나 모르겠네요. 4차 산업혁명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자, 이렇게 선생님이 아까 다 설명했어요. 이 부분입니다. 사람이 주체가 되었는데 사람의 주체가 4차 산업혁명 이후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모든 것들이 연결되는 사회 안에서는 바로 기계, 로봇에 의해서 산업이 바뀐다. 로봇에 의해서 바로 산업의 주체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럼 개인의 서는 일자리가 더 없어지겠죠. 하지만 일자리가 없어진다고 우리가 새로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겁니다. 새로운 산업의 모습, 새로운 시장이 열릴 거예요. 그러면 거기 새로운 시장과 새로운 산업의 구조에 맞춰서 여러분들은 새로운 것을 준비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장 큰 특징 바로 Z세대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Z세대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은 태어남과 동시에 스마트폰, 컴퓨터, 특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시대입니다. 여러분들 특징 보세요. 문서 대신 동영상,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정보를 합숙하죠. 말 길게 하는 것보다 선생님 지금 말 굉장히 길게 해서 여러분 피곤한 것 같은데 말 길게 하는 것보다 짧은 말로 그리고 글보다 통하는 것보다는 글씨로 그렇죠. 인터넷 안에서 그 다음에 SNS 통해서 유행에 굉장히 민감하고 또 새로운 형태의 어떤 소비 시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글로벌 기업들을 과거에는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었어요. 도요타, 현대, 벤츠 이렇게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었는데 지금은 구글 이런 회사들이 있죠. 유튜브, 물론 유튜브도 구글 거지만 이렇게 인터넷 기반의 업체들이 굉장히 성장했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또 다음 세대가 옵니다. 시대가 바뀌면 기존의 형태의 잘 나가던 기업들인 도태하고 기존에 없었던 새로운 영역들에 있어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기업들은 성장하게 되고 그럼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또 새로운 시대에 또 새로운 산업의 형태가 부상하게 되고 여기에 돈이 몰리게 되고 여기에 바로 직업과 일자리가 상승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런 걸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읽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이죠. 1차 산업혁명의 어떤 공장의 모습들인데요.
보이면 이런 사람들 한 명 한 명이 대형 기계에서 일하는 모습이고, 굴뚝에서 연기가 나오는 모습들이죠.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모습들. 이 굴뚝에서 연기 나오는 모습들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공장들이 이렇게 갖춰지기 시작했고, 이 당시는 도로보다는 주로 바다, 강을 이용한 물건의 이동이 빨랐기 때문에 이렇게 항구 근처에 공장이 많았고, 항구를 중심으로 공장이 세워지니까 주변에 도시가 형성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건 사회 시간에 더 배울 거예요. 왜 지역이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는. 자, 이렇게 공장의 모습이 이제 2차 산업혁명 넘어가면서부터 조금 더 깔끔해지죠. 컨베이어 벨트라고 해서 이 벨트에 의해서 자동차가 완성이 되어지고, 작업자 한 명 이런 작업하는 사람들이 다 서서 완성하는 모습이에요. 3차 산업혁명 넘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로봇팔, 대형 로봇들 등장하죠. 대형 로봇이 용접하고 색깔칠하고 하는데, 대형 로봇은 사실 사람과 함께 일하기는 어려운 환경이었어요. 위험하고 크기 때문에, 그리고 섬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4차 산업혁명, 쌤이 사진을 뽑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 4차 산업혁명 바뀌면서 협동 로봇과 그런 로봇이 서로 인간과 병행해서 일을 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1차에서부터 4차 산업혁명까지 다양한 기술들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굉장히 빠르게 또 한번 진행을 해봤습니다. 내용이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려운 사람들은 천천히 한 번 더 다시 보고, 요 내용들을 한번 1차에서부터 4차에 이르기까지 어떤 기술들에 의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고, 이런 일들에 의해서 사회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노트에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서 내용을 한 번 더 싹 이렇게 머릿속에 어떤 개념을 잡아보고요.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것이 있다면 저한테 이해학습 게시판을 통해서 물어보고, 그렇지 않으면은 그 내용을 잘 정리해 놓고 우리가 등교하고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간이 사실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만나서 이야기하면 너무 좋은데, 온라인상에서 사실 어렵지만 오늘도 잘 들어줘서 너무 고맙고요. 피드백은 이학습 게시판을 통해서 한번 이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